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아랑입니다. 소아청소년 분야를 주로 진료하고 치매 및 우울증 등 노인의학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소아 ADHD는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주의 산만, 또 충동성, 과잉 행동의 세 가지 범주의 증상을 주로 보입니다. 대체로 12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서 초기 아동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자아이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증상을 주로 보일 때가 있고 행동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남자아이들보다 늦게 진단될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기능의 이상을 보여서 사회적 어울림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또래와의 마찰, 일반 아동보다 흔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협력이 필요한 활동들을 좀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는 여러 원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뇌의 신경생물학적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족력이 있고 유전적 요인이 높은 것으로 시사됩니다. 전두엽은 충동 조절, 반응 억제, 실행 능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발달 지연은 다양한 ADHD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ADHD는 뇌의 기능적 이상이 확인되는 질환입니다. 가정, 학교, 그 외 학원 등의 사회에서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여 기능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땐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ADHD의 진단은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와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동과 부모를 직접 면담한 것을 포함하고 주의력 등의 심리검사 결과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갑상선 장애나 스테로이드 등 여러 약물 후유증, 뇌염 후유증, 뇌전증 등 대뇌 손상, 그리고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정신지체,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서도 ADHD 양상을 보일 수 있어 배제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등의 부적절하고 혼란스러운 양육 환경에서 아동들의 ADHD 양상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1차적 치료로 제시되며 아동의 상태에 맞는 양육 방향을 제시하는 부모 교육이 또 중요합니다. 사회기술 훈련이나 학습 치료와 같이 인지행동 치료적 요소도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은 가족 치료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아동이 우울, 불안 등의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신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ADHD 아동, 청소년 각자의 삶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정확하고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응의 어려움, 또래 관계 문제, 정서 문제 등 ADHD와 관련된 2차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ADHD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 방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ADHD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만한 아동은 부모가 지지적인 태도로 격려하면서 함께 숙제나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산만한 행동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또래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해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만해지기 쉬운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지시할 때는 아이의 눈을 보며 명료한 말로 쉽게 짧게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는 중에도 무조건 학습을 시키거나 지나친 차분함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건강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DHD는 뇌의 질환이며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ADHD 아동들은 부모의 이해 및 지지와 함께 치료를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ADHD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가정, 그 외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ADHD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열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ADHD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